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2-1입니다. 오늘은 파동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자 안에 전자는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전 양자론 이후 발전한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그 파동성을 하나의 함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파동함수라고 하고요. 글씨로 써보자면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이 기호는 그리스 알파벳 psi라고 하고 대문자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파동함수라는 것이 원자 안에서 혹은 양자역학적 입자의 여러 가지 거동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파동처럼 공간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의 모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동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식으로 이 파동 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의 각 점에 어떠한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복소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파동 함수는 복소 함수가 됩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점에는 1 플러스 2i가 할당되어 있고 이 점에는 루트 3이 할당되어 있고 이 점에는 마이너스 2i가 할당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파동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동 함수라는 것이 하나의 파동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 진폭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느냐가 될 것입니다. 여기 할당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음파라고 하면 그때 공기의 밀도가 이런 숫자들의 형태로 우리가 할당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교류 전기의 경우에는 전압이나 전류가 저런 숫자의 형태로 할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파동의 진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두고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을 소개합니다. 이 파동함수 자체의 진폭은 잘 모르겠고 이 파동함수의 진폭을 제곱한 절대값을 제곱한 형태가 확률이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무슨 확률이냐? 요 psi의 xt라고 제가 쓰고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 공간의 점 x에서 시간 t일 때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통계적인 해석 혹은 확률론적인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파동함수의 의미가 뭐냐 이걸 두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싸웠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은 그 자체의 값보다는 제곱한 형태의 값이 의미가 있고 그 제곱한 형태는 이게 이제 복소수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확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한 전체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이 절반
이 절반 안에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이 절반 부분에 대해서 이 p사이의 제곱값을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질 때문에 파동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성질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정규화라는 것인데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100%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파동함수를 전체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게 전체 공간의 확률 총합이 될 것이고 얘는 항상 1이 되어야 합니다. 요게 또 파동함수가 만족시켜줘야 하는 그런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결국 파동함수라는 건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의 모든 공간에 대해서 할당되어 있는 하나의 복소함수고요. 그 의미는 이 파동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취하게 되면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한번 짚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결국은 이 파동함수의 물리적인 의미는 그 절대값 제곱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값 제곱, 즉 확률이 같은 함수는 동일한 파동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사이가 sin AX라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는 제곱을 하면 sin 제곱 AX가 되겠죠. 이 녀석이랑 이 p사이랑 그 다음에 p사이 프라임이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sin AX라고 하겠습니다. 얘도 근데 이 두 번째 파동함수도 제곱을 하면 동일한 sin 제곱 AX라고 하는 확률 함수를 주겠죠. 이 경우에 p사이와 p사이 프라임은 동일한 물리적 파동 함수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붙은 개수만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한 대로 잡으면 됩니다. 플러스 1이 편하면 플러스 1로 잡고 마이너스 1이 편하면 마이너스 1로 잡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뒤에서 실제 예를 풀어보면서 왜 파동함수가 이런 임의성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파동함수라는 녀석이 개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주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